경제방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여기 아래 링크, 이게 복사가 안 되네. 여기로 문의를 하시면 경제방에 이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특강방 공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하시는 거지, 열심히 참여를 안 하실 건데 맨날 뭐 주식 종목만 알려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이제 하는 곳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거기 가서 하시면 되고, 여기는 뭐 주식 맨날 종목 추천해서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그 정도는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 스터디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중에 흐름 속에서 코인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다, 그리고 주식 투자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는 방이고, 다 같이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면 서로 그룹 과제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하실 것 같으면은 참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냥 그게 아니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주식 스킬 배워서 그냥 혼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셔도 돈 괜찮게 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해도. 근데 모든 게 똑같은 게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오늘 뭐 하루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뭐 돈이 막 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꾸준히.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꾸준히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안 벌고 있는지는 이미 뭐 경제방 스터디 멤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애님, 그 다음에 마카롱 등등등.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제 뭐 주식 저기 이제 차트를 보고 매수 매도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그널을 주면서 또 움직이기도 하고, 주식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괜찮겠다, 이 종목 지금 사는 게 좋겠다, 추매를 하면 좋겠다, 매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드립니다. 근데 뭐 주식방처럼 뭐 그렇게 막 그렇게 하진 않고, 경제 스터디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참여하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에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올해 이제 좀 주목하면은 좀 괜찮을 거, 단타 계속 하면은 괜찮을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다고 내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그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을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의 상승의 종목, 시간의 상승의 종목을 봐야지 이제 다음날 투자할 만한 것들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장이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장 끝나고 나서 그 부분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후속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일 어떻게 어떤 종목이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지 확인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챙겨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아는 종목도 있고 모르는 종목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르는 종목은 이제 빼고요. 아는 종목만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모르는 거는 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거는 한참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노루홀딩스. 그죠? 그 다음에 강남 제비스코.
제비표 페인트예요. 그리고 노루 페인트고. 특이하네요. 그죠?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루표 페인트, 그 다음에 제비스코, 제비표 페인트, 페인트주가 시간 내에 가격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럼 얘네들이 오늘 왜 올랐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노루홀딩스. 이런 노력들을 해야지 돈이 벌리지, 노력을 하지 않고는 돈이 벌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중에는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노루 홀딩스하고 제비스코도. 어느 분이 저거를 안 했나? 그리고 제비스코도 가격이 지금 올라 있죠. 제비스코 홀딩스 장중에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 외에 상승을 했죠.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 노르표하고 제비스코 이 두 개가 이제 변동폭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두 개가 장중에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네이버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이버에 노르홀딩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시 어제 21일날 공시 올라온 거는 신임이고 그분은 이제 공시하고 뉴스로는 그렇게 크게 별게 없는데 배당금이 이슈였나?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이런 데들이 배당금도 550원으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뭐냐? 종목 토론방이죠. 종목 토론방에서 이제 흔적을 확인을 해보는 거죠. 노루 페인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20시 15분. 종목 토론방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이한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남 제비스코를 확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상법 개정 관련한 이슈가 되겠네요. 상법 개정. 상법 개정 통과됐다. 슈팅 한번 해보자. 지금 이런 기사들이 봤는데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한 수혜를 이제 받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들이 지금 이 홀딩스주가 움직일 거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내일 아침에 또 이제 기사나 이제 종목 토론방에서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는 종목 토론방에서도 그렇게 종목 토론방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슈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해서 내일 아침에 시초 시작하기 전에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지금 시간에 움직이는 게 지금 오늘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에 움직이는 대형 종목들 중에서는 시간에 자 밑으로 한번 조금 더 22 밑으로의 5% 이상 상승한 것들을 이제 좀 보면은 태영건설이 움직였네요. 태영건설이 움직였는데 태영건설 지금 문제가 있죠. 태영건설이. 네, 태영건설 우선주가 움직였습니다. 지금 6,160원이었는데 지금 시간에서 6,49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리스크가 있던 종목들이 이걸로 이제 수혜가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간에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좀 움직이고 있다. 시간의 흐름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5% 이상 올라간 것 중에 녹십자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5%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법 개정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외를 보면서 종목들 간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단타를 들어가든 뭐를 들어가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홀딩스 관련주를 시초에 한번 체크를 해봐서 단타를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돈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단타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제 오늘 시간이 많으셔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지치면은 뭐 그만두긴 할 거지만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셔야지 편안하게 좀 들으실 것 같고 끝까지 뒤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사면은 좀 괜찮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HLB 이슈가 있었는데 HLB가 오늘 상승을 했네. HLB 글로벌 HLB HLB도 좀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지금 내일도 21일 날도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고 5분봉을 체크를 해보면 HLB가 며칠 전에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여기 보면 내일은 시초엔가 무슨 이유인지 다시 조용히 상가나 시초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런 종목 토론방에 이런 시그널들이 있죠. 종목 토론방에 반등, 동반 상승, 신약 허가 불발에 하한가 뜬 HLB가 신약 허가가 불발이 돼서 하한가를 떴는데 너무 급락을 해버리니까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반등하는 효과가 생겨서 마찬가지로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6조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완전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 PPT 자료에 또 나와서 이제 상세하게 또 알려드릴 건데 요거 이제 PPT 자료에 한번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상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제 스터디 멤버분들은 제가 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은 요 지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종목 그 이전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가격이 더 괜찮았을 때도 한번 매수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은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작년에 이제 12월 11일 날 내일 초반에 일단 남는 거 500주 던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봅시다 라고 해서 살 준비를 할 수 있게 11일 날 10일 날 이렇게 저점에 이제 구간에 들어섰죠. 그리고 이제 반등의 기미가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포착을 해서 여기 보이시죠? B라고 써 있는 거 바이의 약자입니다. 바이의 약자. 지금 이게 금액 단위가 커가지고 한 줄 한 줄이 잘 보시면은 요 한 줄이
5만 원이에요. 한 줄이 5만 원. 이렇게 5만 원. 그래서 이제 5만 원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지점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바이 돼 있는데 요게 30만 원 언저리쯤 되고 셀을 한 시점이 40만 원이 넘는 구간에 셀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대략 한 주당 10만 원 이상씩 차익이 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도 지금 분산해서 매집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분산해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 다 분산해서 매도를 하면서 여기까지 매도를 했어요. 근데 차트를 보니 아직 여지가 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셀을 동시에 진행을 하죠. 바이셀. 그래서 남아서 또 셀을 하고 또 구간에서 또 바이를 하고 또 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단타를 계속 칩니다. 그러고 나서 셀을 딱 때렸는데 78만 1000원에서 최고점이죠. 셀을 했습니다. 셀을 팔고 나서 그 다음날 최고점인 날 그날 시간 내에 3.6조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이제 시간의 하한가를 맞이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주가가 쭉 빠집니다. 주가가.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일정 부분 빠지는 상황에서 살짝 삽니다.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뭐가 있냐? 이런 대형주들은 한꺼번에 쭉 빠져가지고 저 밑으로 이름 없는 주가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딱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 주 정도 정찰병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바이바이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죠. 60만 원대에. 그러면 최고점 78만 원대 대비해서 60만 원대 이렇게 매집을 해 놓으면 다시 반등이 되겠죠. 예. 반등이 돼서 70만 원만 돼도 수익이 되겠죠. 수익이. 이렇게 이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열심히 돈을 벌었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적 기간 동안 2월달 한 달 동안에는 170만 원을 이렇게 벌었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170만 원.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하자면 1일 10만 원씩 번 거예요.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벌자. 1일 10만 원씩 버는 거예요. 기간을 정확하게 이제 1일부터 17일까지 이런 기준으로 욕심 안 부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바이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서운데 이렇게 사냐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무슨 뭐 타짜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흐름을 봐가면서 경제 상황들도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에 대한 스터디도 필요하고 그냥 무작정 누가 무지성으로 사라 그런다고 사고 무지성으로 팔란다고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이 벌리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카롱님이 이제 수익을 번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돈을 조금 넣었으니까 22만 8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36%. 예. 싸게 샀죠. 싸게 사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간 거죠. 36%될 때까지 버틴 거죠. 36%될 때까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별로 계속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돈이. 그죠? 20만원. 이날 보면은 2월 7일 날도 뭐 23만원 들어오고 10일 날도 23만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오리엔트 전공은 이제 순차적으로 얘기하면서 오리엔트 전공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료만 갖고 있어도 확실히 좀 주식 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경제 스터디 방에 이제 기존에 있었다가 쉬었다 하시는 분들도 다시 들어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스터디는 해야죠. 스터디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스터디 안 하고 그냥 뭐 어쩌다 얘기해 주는 거 샀다 팔았다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예, 그렇게 되면은 계속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한 목적을 달성 같이 하면서 돈도 벌고 경제 상황도 파악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하루에 10만 원 벌자가 아니라 이 시드를 모아서 부동산을 사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 큰 돈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작은 돈부터 열심히 모으다 보면은 결국은 큰 돈이 생기는 건데, 푼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돈 번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예, 동전주가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10,000원짜리 주식이 되고 이러면서 돈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런 그 인내심도 필요하고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죠? 잘 들리시죠? 잘 들리는 걸로 알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네 가지 정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상황 봐서 네 가지를 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가지를 다 얘기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 스터디 방에 오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저 다 얘기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주요한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좋으니까. 그래서 1단계 캔들이 뭐냐, 캔들의 형태와 캔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주식에는 몇 가지를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요한 내용들을 해놨는데, 캔들,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거래량,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모르고 주식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됩니다. 주식을 하려 그러면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거는 알아야 주식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좀 돈 좀 벌으신다, 주식으로 번다 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기존에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본인도 이걸로 돈을 벌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원칙을 안 지켜서 돈을 못 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지, 뭐 이거를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참고로 이제 주식을 언제부터 했냐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대 가기 전부터 이제 주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더 미친 듯이 가열차게 했었죠. 제 기억에 요 군대 가기 전이었나 군대 갔다 오고였나 하여튼 요 언저리에 하이닉스가 1,0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1,000원짜리 하이닉스가. 예.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어느 때쯤부터 주식을 했겠구나라고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1,000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군대 갈 무렵에 2001년 이렇게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2024년부터는 요때는 그때 이제 주식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식 계좌 키움도 이거에 가입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가입 이력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따지면은 올해로 벌써 주식을 한 몇 년을 한 거냐? 20년 넘게 했습니다. 주식은. 네, 20년이 넘었습니다. 한 2, 3년 됐겠죠. 22, 3년. 그리고 22, 3년 동안에 주식에 총 들어간 돈은 얼마일까? 예, 총 들어간 돈은 원금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이제 분산해서 이제 넣기도 하고, 뭐 처음에 투자할 때는 망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막 시드가 엄청 들어가죠. 막 들어갔는데 망하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5천 이상 넣고 더 이상 돈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예. 5천에서 지금까지 돌고 돌고, 뭐 때로는 부동산 사기 위해서 여기서 돈 좀 빼고, 그리고 또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여기서 빼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5천만 원을 넣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주식 투자에는 더 이상 돈을 넣지 않았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돈이 벌렸는지 안 벌렸는지 나와요. 그냥 총 수익 금액이 마이너스다라고 해서 제가 돈을 잃은 거냐? 그게 아니죠. 이미 나는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를 생각해 봐야 돼요. 5천만 원 넣어놨기 때문에
5천만 원보다 5천일원만 돼도 일단은 돈 뺀 것도 있으니까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얼마를 넣고 시작을 했는지 스타트 지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스타트 지점을. 그거 모르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점을 가지고 얼마를 넣고 시작을 했고 여기서 얼마까지는 베팅을 할 것이고 안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이 주식 강의를 몇 번 할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데 계좌를 두 개를 터라 이 얘기를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 계좌는 중장기주로 가고 한 계좌는 단타로 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게 했을 때의 효과는 분명히 있죠.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팔고 싶어요. 팔고 싶다 보니까는 근데 팔고 났더니 더 올라. 그럼 또 열이 받아.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네임밸류가 있고 중장기주라고 생각하는 거는 두 개의 계좌에 둘 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계좌는 중장기주니까 그냥 안 봐요. 그냥 그 계좌를 잘 보진 않죠.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거죠. 근데 단타 계정에는 수시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걔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져간다 그러면 중장기라고 마음 먹었던 주식은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원칙을 잘 지켜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들에 대해서 한 번쯤도 생각을 좀 해보시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전략인 거죠. 이제 종목을 길게 가져가고 싶은데 길게 못 가져갔다면은 내 손모가지도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전략적인 머리를 쓰지 않았다. 그 전략적인 머리를 썼다 그러면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중장기주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정 기간이 된다 그러면 꼭 수익을 환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수익을 환수를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사이버머니밖에 되지는 않아요. 사이버머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하는 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중장기조라고 하더라도 몇 년이 좀 지나면 그런 것들은 조금 수익을 챙기면서 가야지 주식도 하는 맛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에서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식 날수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주식이 열리는 장은 5일입니다. 5일. 자, 그래서 그 5일선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주식장이 열리는 날수는 통상 20일입니다. 그래서 20일선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3개월의 이 주식의 흐름이 나타내는 게 60일입니다. 60일. 지금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60일, 3개월이죠. 20일이 한 달이니까. 그러면 60일이면 3개월이 지난 거죠. 그러면 120일. 120일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6개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면 240일. 240일이면은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1년 이상 들고 있으면 중장기주가 되는 거죠. 중장기주. 1년 이상 들고 있으면.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이게 241선까지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1년 이상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0일이면 얼마나 들고 있는 걸까요? 300일이면 1년 반을 들고 있는 겁니다. 1년 반을. 네, 중장기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오늘 지금 듣는 분들은 돈을 엄청 벌어가는 겁니다. 오늘 듣고 나서 그대로 혼자서 하시면 돼요. 경제 스터디에 와서 스터디를 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커지진 않네. 여기 주변만 커지네. 자, 한국살석유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배당이 올해도 25,000원이 나왔습니다. 배당이. 지금 이게 주가 아니라 배당이
25,000원이 나오는 고배당주입니다. 고배당주. 근데 이 차트 지금 보이시나요? 아까 전에 제가 바이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식을 산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 주식을 산 시점. 이 주식을 산 시점은 네, 2023년에 지금 그 최저라고 써 있는 지점 보이시죠? 최저라고 되어 있는 그 지점. 그 언저리 때 21만 원보다는 조금 비싸게 해서 샀죠. 8월이 그 정도는 되겠죠. 8월. 네, 23년 8월. 그리고 나서 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셀을 하는데 그 중에 한번 바이를 살짝 한번 하고 나서 여기 바이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 셀인데 셀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셀을 어떻게 했죠? 네. 나눠서 이제 셀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배당이 나왔죠. 자, 제가 톡방에 이제 하나 올려드렸는데 보면은 중간에 써 있습니다. 기말 이익 배당 주당 25,000원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톡방에 제가 톡방에 올려드렸어요. 톡방에 올려드렸는데 톡방을 또 제대로 못 보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샷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네, 여기 25,000원 보이시죠? 25,000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 다음에 이렇게 셀 팔았잖아요. 바이하고 나서 이제 셀 팔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눠서 이렇게 팔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됐겠냐? 수량이 많았다 적었다? 수량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많았겠죠. 네. 나눠서 사면서도 수량을 늘린 거죠. 네, 어느 정도는 이게 괜찮은 주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량주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량주라는 판단을 어떻게 했겠냐? 이 주식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했겠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봤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한 거죠. 흐름을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서 배당주기 때문에 주식이 이 배당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겠다라는 것들을 포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를 해봤죠. 뒤로 백해서. 그럴 때 배당락이 되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배당락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름쯤 지나서부터는 배당을 향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멘텀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또 어떻게? 또 배당락을 하고 나서 똑 떨어지더라.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쭉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런 이 곡선의 흐름, 계속 추이적인 이 상황들을 인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배당도 받아가면서 모아가면서 움직이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식은 중장기주로 가져갈 생각을 하는 거죠. 중장기주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또 그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잘 보시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셀을 했어요. 여기 한국 셀석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이제 HTS를 같이 켜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계속 스샷을 떠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약간 지금 차트가 다르죠? 최저가 21만원 전에 지금 B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전에는 최저가 21만원 뒤에 21만원 있었고, 여기에 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셀이 아니라 쭉 기다렸죠?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한 방에 빡 터트렸죠? 여기 보면은 최고점 354,000원에 딱 떨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살짝 떨어지고 나서 요 구간을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셀을 해버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봤더니 34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트가 지금 다르다. 그죠? 차트가 다릅니다. 차트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차트가 다른 게 눈에 보이시나요? 이제 이전 차트를 또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이전 차트도 이전 차트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계좌가 두 개라서 다르죠.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좌를 두 개 해서 하나는 길게 가져가고 하나는 털면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는 안 털고 쭉 가져간 거예요. 얘는 수익이 나니까 털면서 가져가고, 그죠? 그러면 이 계좌는 단타 계좌고, 그죠? 이 계좌는 장기 계좌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성장성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돈을 모으는 방식이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팔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좌를 왜 투 계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 세팅이 되고 나서 나머지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움직이면은 이제 확실히 들어오는 게 크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움직였을 때 돈이 또 벌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기본 세팅이 늘 중요합니다. 기본 세팅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준비 없이 달려드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런 주머니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돈이 벌리고 있는지 돈을 이거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이렇게 되는데 계좌를 투 계좌를 안 해놓으니까 그냥 다 팔았어. 나중에 후회만 하는 거죠. 후회만. 그래서 이따가 우리 이제 연예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그간 이제 쭉 주식을 우리 같이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카롱님하고도 얘기를 중간에 좀 해보고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날 무렵에 연예님 얘기해보고 3교시 끝날 무렵에 우리 마카롱님이랑 얘기해보고 마카롱님을 먼저 얘기해야 되나? 예, 아무튼 그래서 투계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게 좀 필요하다. 자, 주식 투자를 오래를 해보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다음 이제 양봉과 음봉. 아까 전에 여기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그리고 이동 평균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근데 오늘 다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근데 얘기를 못 해드려도 경제 스터디 방에서 이 나머지 얘기는 다 해드린다. 자, 양봉과 음봉이 있습니다. 양봉이 뭐고 음봉이 뭐고 이렇게 빨갛게 올라가는 거를 양봉이라고 합니다. 예, 양봉이라고. 근데 양봉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어제 종가보다 낮은 상태에서도 양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보다 가격이 높은데도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양봉이 나오면은 무조건 플러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양봉, 음봉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은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예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지금 요거는 이렇게 이제 양쪽에 이제 그 글씨가 이제 보기 좋게 편하려고 이렇게 이제 해놓긴 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왼쪽 편이 시작입니다. 왼쪽 편이 시작이고 오른쪽 편이 끝입니다. 오른쪽 편이. 자, 그래서 이제 양봉은 어떻게 되냐? 왼쪽 편이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가인 거예요. 여기가 1,000원이에요. 여기가 1,000원.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렇게 밑으로 한번 살짝 빠져요. 그래서 900원이 된 거예요. 요 지점에 900원. 그리고 나서 한번 여기에 1,5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1,500원까지. 그리고 나서 오른편이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종가라고 했어요. 오른편이. 여기 요 지점. 여기가 1,200원이네. 그러면 종가는 1,200원입니다. 이렇게 1,000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900원으로 한번 떨어졌다가, 요 봉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00원으로 떨어졌다가 장중에 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1,200원으로 끝나는. 이따가 이제 오리엔트 전공을 보고 요거를 이제 확연히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 돼요. 오리엔트 전공이 오늘 딱 이랬습니다. 오늘 요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여기 이제 분명히 제가 왼쪽을 이제 그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거는 이제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니까 여기 왼쪽이 이제 시작입니다. 왼쪽이. 그래서 왼쪽이 시작인데 여기 이제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좀 지우고. 왜 안 지워져? 대박. 얘로 쓴 게 아니구나. sorry. 이렇게 이걸로 할 거 그랬어요. 이걸로. 여기 이제 왼쪽이 시작이죠. 여기서 이제 시작가죠. 시작. 그래서 1,000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1,000원으로. 근데 이제 1,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장중에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 500원까지 내려가요. 500원까지. 근데 또 다시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여기 한 1,2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얘가 이렇게 1,200원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을 하는 거죠. 급락을. 그래서 어디까지? 500원까지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종가. 그래서 왼쪽이 종가다. 이렇게 이제 이 양봉과 음봉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이 이제 시작가고 오른쪽이 종가다. 근데 양봉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서 끝나는 거고요. 이제 음봉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서 끝나는 겁니다. 내려가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나중에 이제 스터디 했을 때 오프 모임 때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이제 물어보시면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냥 오늘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안 되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왼쪽은 시작이고 오른쪽이 종가다.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양봉은 위로 올라가는데 종가가 당연히 위에 있을 거고, 음봉은 마이너스니까는 분명히 시작은 왼쪽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음봉이니까 오른쪽의 종가는 시작가보다는 밑으로 떨어져 있겠다. 여기 1,000원으로 시작했으면 500원으로 끝났다. 여기 1,000원으로 시작해서 여기 1,200원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양봉과 음봉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양봉과 음봉을 이해를 했으면 요 이제 양봉과 음봉, 이제 카카오하고 YG 플러스, 요거 이 카카오하고 YG 플러스의 이제 시점을 보면 21년도에 이제 차트 모양인데, 이렇게 이제 양봉이죠. 양봉.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지워지지 않았네. 포인터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 지워지겠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양봉의 패턴이 나오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양봉이고 여기 음봉 이렇게 이제 대량 음봉이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양봉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시작점. 그리고 양봉은 종가가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종가예요. 여기도 시작가, 여기서 종가. 이제 음봉은 분명히 왼쪽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왼쪽이 시작가예요. 종가는 여기입니다. 종가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양봉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중간에 피레침이 나온다. 이 피레침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 피레침이 나온다. 이 피레침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피레침. 장중에 이만큼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는 끝나는 거고 내려온 거죠. 장중에 그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꼬리가 길면은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 잡아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피레침이 길어. 양봉이긴 양봉이야. 응? 양봉이긴 양봉이야. 그래서 1,000원이야. 근데 그날 2,000원까지 올라가요. 2배가 올라간 거죠. 2배. 아니 뭐 좀 세게 얘기해. 3,000원까지 올라가. 3배가 올라간 거죠. 3배가 1,000원인데. 근데 마지막에 종가에 1,200원으로 돼. 이 주식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1,000원이었어. 근데 3,000원까지 올라가. 그 다음에 종가는 1,200원이야. 이 종목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종목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 사볼까요? 하면은 윤단태님처럼 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이런 종목은 안 사는 게 좋죠. 예. 지금 여기서도 바로 답지가 여기 있습니다. 답지가 여기 답지가 이렇게 여기 있죠. 피레침을 2방을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음봉이 빵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밑으로 깔아버리죠. 피레침이 나오는 게 그러면 일시적으로 쭉 상승을 쳤다가 이거를 유지를 못하고 바닥으로 꽂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피레침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또 꼬라 박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천천히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제 형국이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또 다른 이 흐름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지. 요 피레침만 보고 사고 팔고는 아닌데 어쨌든 피레침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한번 끝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훅 꺼진 거예요. 흔히 해서 털기를 당한 거죠. 털기. 물린 거죠. 꼭지점에서. 이게 올라갈 줄 알고 꼭지점에 딱 샀는데 쭉 밑으로 빠진 거예요. 종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봐봐요. 1,000원에 주고 샀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됐다고요? 피레침에 의해서 3,000원까지 됐어요. 근데 종가는 어떻게 돼요? 1,200원으로 끝났어요. 3,000원에 산 사람은 개물린 거다. 예. 개물렸는데 이 개물린 거가 언제 회복이 되냐? 며칠 뒤에 한참 뒤에 여기까지 오는데 한참 뒤에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기서 팔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결국에는 손절을 하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봉과 음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전까지는 양봉을 얘기했어요. 여기도 봐봐요. 장대 음봉, 음봉이 나왔어요. 피레침이 한 방 맞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밑으로 쭉 가죠. 이거 산 사람 어떻게 돼요? 여기 빅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빅텍, 요게 이제 뭐냐, 방산입니다. 방산. 그래서 미사일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정은이가 버튼을 누르겠다. 버튼을 누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방산주가. 그래서 그게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쭉 상승을 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이런 주식이 없습니다. 이런 주식을 잡주라고 하죠. 빨간색이 있다, 파란색이 있다, 연속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빨간색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겠다 라고 하면서 긴장 고조가 되면서 방산주에 대한 흐름이 쫙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아, 그거 오버였고 뭐 그거 빨리 막을 수 있대. 그거 뭐 큰 문제가 아니래. 그러면 이렇게 아침에 쭉 기대치로 올라갔다가 쭉 바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물린 사람 11,750원에 물린 사람은 회복할 길이 없다. 11,700원에 물려서 여기 봐보면 7,120원의 가격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장대 음봉과 양봉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지금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가 있어요. 혼자서 하실 수가 있어야죠. 돈 버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렵다 싶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하면은 제일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장대 음봉과 양봉으로도 한 몇 시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으나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지루하니까 다음 이제 섹터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그 얘기한 지가 5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